올해 8월 중으로 착공을 하지 싶습니다. 2017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라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지 않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컴퓨터로 추첨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갈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의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종철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요즘도 기장이 현안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현안 해결하고 다니고 또 뭐 민원 받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현안도 뭐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십시오. 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현안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는 풍산이 장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부산시청에서 항의 집회가 있었는데 이날도 같이 함께 있죠. 예, 그때 월요일 날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그 장안의 마을의 그 사람들하고 또 주민자치위 또 장안발전협의회, 미장단 뭐 이래서 한 버스 10대 정도의 규모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저도 뭐 당연히 동참해서 풍산 이전을 뭐 결코 반대한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제일 우선이다.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앞으로 진행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풍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민 수용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뭔가를.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수용 여부를 주민들이 일단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풍산 문제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안고등학교가 1강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뭐 조금 있으면 착공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왜 장안에서 1강으로 이전을 하죠? 장안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일광 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광 신도시가 생기면서 초중은 있는데 고등학교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의 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신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일광 신도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상 신설은 불가하니 학교를 학생들이 증가에 따라서 장안고등학교가 그래도 한 학년에 3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구 불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광 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게 추진이 해서 지금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아니 신설은 불가한데 장안고에서 옮겨가지고 신설하는 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장안고등학교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일광고등학교에 인원을 추려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신설의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그 기준에 맞지 않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는 안 된다는 거죠. 추가는 안 된다. 기존 장고등학교 놔두고 하나 더 생기는 거는 교육정책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존 있는 거를 옮긴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뭐 장안이나 정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할 텐데 뭐 조금 불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교통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안이 1강으로 오면은 1강 고등학교 됩니까?
부산 장안고등학교가 네. 일광 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학교명과 연역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래서 부산 장안고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일강인데 학교명은 부산장안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뭐 동창회 요구사항입니까? 그게 동창회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게 요구사항 안에 학교 연역, 지금까지 연역과 그 다음에 동창회하고 그 관계에서 그 협약식 할 때 교명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강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고등학교 들어오면 상당히 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광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초중은 다 갖춰져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어야 되겠나. 그리고 부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부지가 있으니 학교를 신설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신설은 교육부에서 안 된다 하니 그렇게 이제 부산 장안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럼 뭐 주민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개교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언제쯤 착공회가 언제쯤 문을 엽니까? 올해 8월 중으로 착공을 하지 싶습니다. 아, 8월에. 올해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7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내년 후명년에 신입생을 받는 그렇죠. 예. 1학년 신입생을. 예, 2027년 3월 달에 1학년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그 전체 뭐 학생 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급 수는 현재 31학급에 84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 3학년 31학급. 예, 31학급에 840명. 그러면 한 학년당 한 10학급 정도 되네요. 연합급 되죠. 예, 그죠? 예, 예. 그럼 30학급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규모죠. 예,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현재 몇 학급입니까? 지금은 장안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3개 학급, 아, 시학급. 네, 한 학년에 3개 학급에서 한 260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그런 꼴이 나오는데, 그러면 학교가 일강으로 들어오면서 뭐 학교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 장안고등학교가 2019년 전에 2019년 전까지는 학교장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라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지 않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컴퓨터로 추첨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갈 수 있었는데 우선 선발이 2018년도까지만 그게 허용이 됐고 2019년도부터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똑같이 이제 그 우선 선발급이 없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선발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는 형식이죠. 그렇죠. 그 학생 그 배치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어디 뭐 자율형 뭐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형식의 학교입니까? 예, 그게 이제 부산 장안고등학교가 총동창회하고 MOU를 체결할 때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채택을 하는 걸로 MOU가 체결되어 있었고 지금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사고가 있는데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사고인데 자사고의 학생들이 사실은 조금 이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이나 아니면 진학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공립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자사고, 자공고 2.0은 학교장을 공모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의 우수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교과 과정을 학교장이 스스로 학교에서 편성을 하고 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 학교는 교장을 교육청에서 임명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공모를 해서 그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거죠. 모셔서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우수한 교사를 먼저 초빙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그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책정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교장도 그러면 뭐 좀 처우도 좋고 실력이 있는 선생이 올 수도 있겠네요. 경쟁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임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모로 해서 교장 선생님을 추첨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장, 학교 선생 모든 걸 뭐 다 공모, 초빙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시수가 예를 들어서 국영수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뭐 특정 뭐 과목을 넣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교 학점제하고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1차로 전국에서 자공고 2.0을 채택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40개 학교가 됩니다. 부산에는 부산장안고등학교하고 경남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도 장안고에서 이 자율형 공립고를 합니까? 아니면 옮겨가 합니까? 아니, 지금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아, 하고 있고. 그럼 경남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고. 그럼 경남고, 장안고, 그 다음에 장안고 옮기더라도 한다. 그럼 기존도 하고 있는데 뭐 옮기가 하는 거는 별 혜택은 아니네요. 기존도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 시스템을 그대로 해서 가는 거죠. 뭐 또 다른 뭐 장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다른 장점이라는 거는 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소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교장 전형일 때는 우선 선발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이내의 학생들이 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성적이 좀 못해서 깔아준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학생 선발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의 범위를 좁히고 광역의 지금 60%가 돼가 있는데 광역을 40%로 하고 지역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60%라는 것은 부산 시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학생 수의 60%를 그렇게 뽑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는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바꾼다는 겁니까? 60%를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생으로 채우고, 예. 광역에서 40% 채우고. 그렇겠습니다. 아,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을 범위를 좀 줄이고 지역의 범위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뭐 웬만하면 지금 기장군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장안고, 기장고, 신정고 다 안에 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실은 해운대로 나가거나 금정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분포가 돼서 이렇게 기장군 내에 다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장안고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이 옮기면은 여기도 기숙사가 생깁니까? 그 협약서에 따르면 그 기숙사를 세우는 거에 대한 건 없고 기숙사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거에 대한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땅만 있지 건축은 언제 할지 모르네.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는 그 학교를 먼저 준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뭐 재원을 마련해서 기숙사를 짓는 거를 차후에 생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400억이 넘어가면 학교 신축 건물에 400억이 넘어가면 중투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400억이 안 넘어가면은 자투라고
시의 자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일단 준공을 해놓고 기숙사 부지는 어차피 있기 때문에 재원을 교육청에서 하든 아니면 제3의 어떤 도움을 좀 받든지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그럼 학교 27년도 입학생 받고 뭐 학생들이 다 채워지는데 기숙사는 없다. 그 당시에. 예. 그럼 기존 지금 학교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창회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뭐 이야기가 와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 결과 이런 사항이 있으니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 2027년이 되면 고3이 되니까 고3 학생들은 그 졸업할 때까지는 수시를 하거나 하여튼 그래 할 때까지는 기숙사를 현재 쓰고 있는 장안고등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기숙사를 쓰면서 일강으로 옮겨온 학교에 이제 등교를 거기서 또 차 타고 와서 여기 등교를 하는 그런 꼴이 되네. 현재로는 만약에 기숙사를 계속 이용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기숙사 이용률이 많습니까? 현재? 기숙사 이용률이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가 채 안 되는데 한 30%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옮겨와가지고 기숙사가 학년 그 개교하고 맞물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불편할 텐데 뭐 구체적인 뭐 대안이 좀 없는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8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 지금 뭐 이렇게 등하교를 하게 되면 학교 앞에 그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혼잡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어디에 애들을 그 뭐 이렇게 등하교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학교 정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잘 배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도 교통인데 애들 그 기숙 문제도 뭐 좀 대두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기숙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서 2인 1실로 해서 50%를 지금 현재는 60%를 계산하고 있는데 60%를 하면 400억 정도가 듭니다. 기숙사 하나 짓는데 2인 1실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숙사 이용률로 보면은 6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기숙사가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재원을 또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다른 뭐 일강으로 넘어왔을 적에 다른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뭐 또 다른 뭐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장점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있거든요. 고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해서 얘는 공교육의 어떤 그 정상화 또는 공교육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공고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자사고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자사고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우수성 이런 걸 보고 가는데 자공고도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공립이다 보니 이게 투자금 예를 들어 재원이 학생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공고를 사실은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공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동창회에서 매년 후원금을 넣어서 1억 이상씩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개는 기업 참여형이라 해서 기업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산 장안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기업 참여형 자율 자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교장도 뭐 공모를 하고 교사도 초빙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뭐 인센티브나 뭐 수당이나 기타 이런 재원을 동창회나 한수원에서
후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후원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첫째는 동창회 참여형이고 두 번째는 기업 참여형인데, 우리는 기업 참여형으로 가는 거죠. 부산에는 경남고등학교는 동창회 참여형으로 해서 자공고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럼 왜 교육청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원하는 것만큼은 나오고, 기본적으로 나오고,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자공고에서는 이제 쌤들을 초빙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비라든지 따로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한수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부산시에서 5천만 원 나오고,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 재원이 깔리는 거죠.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이 학교에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인재가 양성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는 거죠. 후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다 들어온다,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후원금 일부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꼴이네요.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공고가 그렇게 일반계고와 다르게 3억 5천만 원이 따로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연간. 예, 예. 그걸 가지고 그러면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든 좋은 교사든 이렇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어떤 실습을 하면 실습 자재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그 투자를 하는 만큼 학교장이 재량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 뭐 일강이든 뭐 지역의 학부모들이 반응은 좋은 편이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공고를 하게 되면 자공고를 못하는 학교들에 비해서 자공고를 하게 되면 학교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학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어떤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2차 공모를 하는데 2차 공모 때는 부산에는 부산고등학교가 지금 하려고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학교. 네. 그거는 그러면 동창회나 기업 후원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겠네. 그렇죠. 거기 필수적으로 딱 그 전제 조건이 그 뭐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 5년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5년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에서 더 이상 못 되겠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든지 하면은 그게 수급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일반계로 다시 돌아갑니까? 네.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만큼 공모로 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높은 어떤 교육의 질을 형성을 해서 제도화 시키면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뭐 동창회에서 더 많은 후원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충 장안고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 된 것 같는데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 서열화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지금 전부 다 그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고 일반계 고등학교 다 돌렸지 않습니까? 전환을 했는데 이 자공고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데 더 좋은 학생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시스템 화해해서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가 또는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똑같은 재원인데 그 높은 교육의 질을 완성을 하는 것이 자공고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가면은 뭐 학교 서열화보다는 학생들의 뛰어난 어떤 그 교육의 질이 나중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 짧은 소견으로서는 지금 장안고등학교도 장안 택지지구 안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중인데 한 3년 뒤 되면 그것도 입주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쪽 학생들이 불만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꼭 있었으면 고려 갈 건데, 예를 들면, 일강으로 다시 와야 될 판이라, 그 있는 학교 옮김으로써. 그 기존 있는 학교도 뭔가를 활용도를 찾아야 학교로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장안고등학교가 있는 위치에 거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또 이런 그 활용 방안을 또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장안고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다뤄야 될 현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뤄야 하는 현안들은 다른 우리 지자체보다도 기장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또 현안들이 많으니 일광의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다음번에 한 일주일 후가 되든 2주 후가 되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